안녕하세요.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입니다. 제가 부경법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종종 부경법 관련된 강연 요청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사실상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영업비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모든 것 부경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개발 자료, 제조에 있어서의 설계도면, 음식점이나 식품 쪽에서는 레시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이겠죠. 그렇다고 기업의 모든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비공지성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즉,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영업비밀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거나 아니면은 논문이라든지 간행물에 배포가 돼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유용성이란 그 정보가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자료를 내가 획득함으로 인해서 어떤 연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거나 어떤 노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축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이란 기업이 비밀로 관리한 정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정보를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놓는 겁니다.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직위에 있는 사람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하면은 비밀로 관리를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업비밀이라는 거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고요. 이 세 가지의 요건이라는 것은 모두 충족이 돼야지 하나라도 만약에 이 요건이 탈락된다. 그건 영업비밀이 아닌 거죠. 만약 이러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안은 더 심각하고 중대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마다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보호하는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요. 이러한 요건들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포인트를 맡아서 방어를 할 수 있느냐를 잘 보고서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약사하셨는데 약국을 오픈하려고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가 상대방의 약국 자리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면은 차후에 이주를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주하면은 그 주변의 상권은 이제 또 잠시 무너질 거고 그러니까 이 약국을 여기서 오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계약을 파기를 했는데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계약을 했던 약국과 근접한 거리에다가 이제 약국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사안은 법원에서는 영업정지 인용 결정이 난 거고요. 영업하지 말아라 나온 거고 수사기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결과가 상반되죠. 상대방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인근 약국으로 갔네. 재개발 가능 지역과 인접한데 굳이 왜 그쪽으로 갔지? 결국엔 내 영업비밀 정보를 빼서 그쪽에다가 또 차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이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우리 의뢰인은 이 영업비밀이라는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었고요. 어느 정도는 이미 공개된 정보들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즉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취득했다라고 하는 정보 중에서는 오히려 이 계약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 오히려 이러한 정보를 알았다고 하면은 계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들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서의 판단과는 상반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영업비밀이라는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었고 또 영업비밀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법원에서는 영업정지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저희 청내에서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2심 법원에서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게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경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오히려 조금 더 존중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건 자체가 법원에서 절차로는 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밝혀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차후에 이 형사 수사 결과를 좀 반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 사안은 법적 다툼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처음부터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 2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비밀 요건 3가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의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2번째,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을 잘 따져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영업비밀 침해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청내의 대표 변호사 김나기였습니다.